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2023년 월요 대선 경주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경주는 안말들 간의 한판 승부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저는 뭐 의미 있는 성적은 나왔습니다. 메인 승부처에서 투어 오브 어우스 복병마를 축으로 놓고 갔어. 뭐 쌍승식 160배였죠. 그리고 삼복 84배까지 적중을 시켜드렸고, 그리고 신마 승부처, 제가 요즘 신마 승부처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배당으로 적중을 시켜드려야 된다는 좀 그런 생각을 늘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빈체로 카발로의 영원 자이언트를 축으로 놓고 갔습니다. 인기도에 한참 빌려 있는데 잠재력과 분명 뜰말로 판단했기 때문에 축으로 놓고 갔는데, 어쨌든 복승 27배를 주력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일단 이번 주도 좀 잘 준비해서 좋은 배당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필은 제주특별자치도시사배이고 총 15두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마필이 한 5두가 올라옵니다. 오늘 뭐 방송은 뻔해요. 어차피 인기마들은 다 나와 있고 그 안에서 끝날 경주이기 때문에 그 입상 또는 우승 후보 들을 먼저 얘기를 드리기 전에 좀 다른 얘기들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까지는 퀸즈 투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퀸즈 투어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퀸즈 투어 SS가 있고 퀸즈 투어 FW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S는 스프링 서머죠. 봄여름 퀸즈 투어이고, FW는 폴 윈터죠. 가을 겨울. 그러니까 퀸즈 투어 SS 같은 경우는 3세 이상 안마을이 출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퀸즈 투어 FW는 3세 이상 국산 안마을이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외산마는 못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 이 SS는 이미 결정이 났어요. 최우수 챔피언은 라운드 스포트가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등이 나운 퍼스트였고 3등이 캄스트롱이었습니다. 여기에 뭐 연희일출, 어디가나, 강스 자이언트, 천지여거, 플랫베이브, 옐로우캣, 퀸즈 투어 이런 마필들이 순위권이었는데, 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마필들이 다 국산마입니다. 그리고 까만색이 외산마예요. 그러니까 외산마는 2두밖에 없었죠. 그래서 좀 안말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외산 강자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퀸즈 투어 FW는 첫 경주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이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지사배 2000m입니다. 그리고 브리더스컵 퀸 해갖고 2세 마필 아니면 3세 초반 마필들이 겨루는 그 브리더스컵이 아니라 새로 생긴 경주입니다. 이 브리더스컵 리스티드급은 요건 1800m 경주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라운드 스포트는 퀸즈 투어 SS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1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 출전하는 이 즐거운 여정 같은 경우는 최우수 3세 안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즐거운 여정도 1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FW에 여기에서도 인센티브, 상금 외에 주는 인센티브가 1억입니다. 그렇다면 즐거운 여정이나 만약에 라운드 스포트가 선정이 된다면은 경주 상금 외에 2억을 더 버는 거죠. 근데 이 퀸즈 투어 같은 경우는 1억인데 마주가 80%입니다. 8천만 원이고 조교사가 2천만 원입니다. 3세 최우수 안말 같은 경우는 9대 1입니다. 마주가 9천만 원, 조교사가 1천만 원인데 요건 좀 달라요. 어쨌든 1억이란 돈, 그러니까 총 합쳐서 2억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모두 뭐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웬만한 대선 경주 우승 상금보다 많기 때문에 다들 뭐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라고 할 수가 있고, 3세는 53kg의 부중을 달고 뜁니다. 그리고 4세는 55kg의 부중을 달고 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체중계 문제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좀 지난 그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나온 그런 좀 말들이 있었어요.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은
부산에 올라온 마필들이 다 체중이 빠졌습니다. 뭐 위너스맨부터 시작해갖고 손살, 감스트롱 다 10kg 이상 빠졌어요. 근데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제 관리를 하는 분들의 얘기는 체중이 빠진 게 아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체중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체중이 뭐 10kg 이상 빠지더라도 그닥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체중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수치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경주가 끝나고 좀 알아봤습니다. 그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 끝나고 왜 이렇게 체중 변동이 심했냐, 올라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냐 하니까는 그런 거는 일절 없었고 정상 체중이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혹시 이번에 체중이 뭐 10kg 이상 빠지더라도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서울이 좀 더 체중이 적게 나가는 거, 체중계가 좀 더 적게 개량되는 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세 라운 포레스트는 출전을 할 수가 있죠. 상당히 좀 능력치가 있는 마필이니까. 근데 이번에 한마방 2두 출전 때문에 출전을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나운더 스퍼트와 나운 퍼스트가 출전하기 때문에 얘한테까지 그 T1은 없었죠. 하지만 출전하더라도 즐거운 여정에게 다소 밀리는 전력이었고, 역시 3세 원더풀 슬루는 안말 상관 경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마방에서는 이번 경주가 1400이다 보니까는 이 말한테는 이 거리는 짧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퀸즈 투어 경주인 이 경상남도 지사배 2000m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이번에 출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두씩 살펴보겠습니다. 라운 퍼스트와 나운더 스퍼트입니다. 지금 이 순서는 네이팅 순서입니다. 네이팅이 높은 순서로 짜여져 있는데 최범현 기수가 나운 퍼스트에 올라앉았습니다. 원래 이 나운더 스퍼트에 주로 기성을 했던 기수가 최범현 기수인데 나운더 스퍼트는 인경 기수가 안장을 했고 최범현 기수는 나운 퍼스트에 올라앉았습니다. 22년 안말 최강자였죠. 굳이 안말 최강자가 아니라도 국산마 최강자였죠. 대통령배 우승을 했기 때문에. 역대 안말 상금이 제일 많이 벌어들인 마필이 실버 울프입니다. 네, 실버 울프가 한 30억 벌었고 라운 퍼스트가 한 24억 벌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실버 울프에 의해서 최고로 많은 상금을 벌어들인 마필이고 국산마 중에서는 단연 으뜸이죠. 실버 울프는 외산마이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대상 경주만 출전을 했고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저 말을 이길 안말은 없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죠. 근데 하지만 올해 들어서 좀 이 동아일보배에서 친 것 같습니다. 이때 왜 마세이가 그 58kg를 부중을 부여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말들한테 다 58kg를 달아버렸어요. 그러니까 3세 안말들이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부중의 이점이 너무나 컸죠. 그러니까 58을 달고 좀 힘들어하면서 이때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착순권 성적은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예전 같은 그 폭발력은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고 동아일보배 2차 그리고 뚝선배 2차 이 라운더 스퍼트한테 6마신 졌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 초 서울 마주협회장배 1200 단거리 경주에서는 손살에 이어서 2차 최근 예전 같은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럼 자체가 완벽하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에이징 커브는 온 것 같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데 그래도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예전 네임밸류만 생각한다면 당연 우승 후보지만은 직전 뚝선배에서 이 나운더 스퍼트한테 6마신 지는 것을 본다면은 이번에도 조금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그래도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이고 1400에 강점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구전을 뛰면서 5승을 했고 기록도 1분 23초 5로 최고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마필은 나운더 스퍼트입니다. 둘 다 이제 머스킷맨 자마인데 인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뚝선배에서 우승을 했죠. 올해 뚝선배에서 1400에서 우승을 했고 그래서 퀸즈 투어 봄 여름 챔피언이 됐습니다. 수덕상 그 인센티브 1억을 받았고 KNN배에서는 7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헤럴드 경제배 2000에서는 4착했고 세계일보배에서는 7착했고 조금 원래 성적이 오락가락 하는데 어쨌든 뚝선배에서 우승을 시킨 인경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죠. 순발력이 빠른 마필이 있지만 그래도 인게이트면은 선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400m에서는 워낙 파워풀한 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우승 후보 중에 한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능력 측면에서는 최근 뭐 전성기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여정이 인기 1등을 가고 나운더 스퍼트가 인기 2등을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복성식은 뭐 점배당 대길로 팔릴 가능성이 높죠. 이 두 마필의 우승 다툼이 유력한 경주입니다. 그리고 1400 기록도 1분 23초 6으로 두 번째로 좋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즐거운 여정입니다. 3세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53.5의 부중의 2점이 있습니다. 다실바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올해 안말 상관마죠. 뭐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사배, 코리안 오커스, 누나 스테이크스 우승을 했고 직전 경주 이제 실질적인 성군전이었죠. 1군 성군전인데 그 편성이 뭐 아주 강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중상급 정도의 편성이었는데 그 강자들 틈에서도 사마친스타 낙승을 거뒀습니다. 저는 1군 강자들하고의 싸움에서는 좀 한계치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을 빗나가게 너무나 잘 뛰었고 최근 걸음의 상승세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두입니다. 어쨌든 이 두 마필 라운더 스퍼트와 즐거운 여정 두 마필의 우승 다툼인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최근 걸음만 놓고 본다면 즐거운 여정이 조금 더 낫죠. 하지만 1400에서 보여줄 수 있는 폭발적인 파워는 저는 이 라운더 스퍼트가 훨씬 파워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누가 우승할지 장담은 못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라운더 스퍼트가 좀 더 우승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킹 오브 더 월드입니다. 6세이고 뭐 전진구 기수가 훈련을 하는데 그동안 주로 일반 경주에 출전을 하다가 1군으로 승군한 이후에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1군에서 좀 능력 자체가 처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력상 열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어디가나입니다. 스마티 문학의 자마입니다. 훈련은 이동화 기수가 담당을 하고 있고 올해 동아일보배 1800에서 나온 퍼스트를 이기고 우승을 했는데 사실 뭐 능력에서 이겼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뚝심에서 이긴 거죠. 왜냐하면 두 마필 모두 58을 달고 뛰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예상을 할 때 라운 퍼스트보다는 어디 가나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한 이유가 58kg라는 부중을 달고는 라운 퍼스트보다는 어디 가나가 훨씬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말답지 않게 뚝심과 스태미너가 강점인 마필입니다. 직전 뚝선배에서는 5착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동화 기수가 부상이었어요. 그래서 안토니오 기수가 대타로 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적임인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좀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뚝심이 강점인데 그래서 이 뚝심이 강점을 발휘하려면 단거리보다는 장거리가 유리하죠. 단거리는 아무래도 뚝심보다는 파워가 좋은 마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장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1400 경주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휘하기에는 거리가 짧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임인 이동화 기수이고 직전 뚝선배는 또 추입이 안 통하는 주례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걸음이 좀 더 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뚝선배 이상은 뛸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순권은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연희 일출입니다. 6세인데 이 마필은 이제 김대근 조교사가 은퇴를 하고 그 다음 이준철 조교사가 마방을 물려받으면서 이준철 조교사가 관리를 하면서 성적이 좀 좋아졌어요. 특히 대상 경주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거리 적성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1400도 이마필한테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1200이 적정거리입니다. 1400 성적이 3착 2회가 전부인데 그 두 번의 경주, 이 3착 한 두 번의 경주가 모두 대선 경주였습니다. 올해 뚝섬배에서 3착을 했고, 그리고 21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경주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에서도 3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상권 전력은 아닌데 착순권 전력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마필은 좀 훈련으로 상태를 파악하기가 힘든 마필입니다. 늘 훈련이 약하고 훈련 모습이 늘 저 마필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훈련 모습으로는 상태 파악이 좀 어려운 마필인데, 그래도 6세임에도 1군 승군에서도 착순 정도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착순권은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천지여걸입니다. 늘 꾸준한 걸음을 보이고 있죠. KNM배에서 5착을 했고 올해 동아일보배에서 3착을 했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정을 덜 탔습니다. 58km를 타고 선전을 했고 이런 상대적인 이점 때문에 3착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거리 대상 경주에서 꾸준히 착순 성적을 거뒀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번에는 1400m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1800에서 2000m 이런 거리가 강점인데 1800, 1400m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아 보여서 좀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1번지입니다. 모마가 카슨즈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모기 라인이 굉장히 스피디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단거리의 강점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혈통이고 1400이 좀 길죠. 1200이 적정거리이고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선행 유리형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면 뛰고 선행을 못 가면 꼴등이고, 그러니까 선행 장악 여부에 따라서 성적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령 선행을 가더라도 상대들이 강하기 때문에 좀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성리 매직키는 좀 아까운 마필이죠. 정도인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4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우정 구절 골편골절로 이 관절경 수술을 했습니다. 골편 적출을 하면서 그 수술 이후에 좀 아직까지 예전의 능력을 발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급을 하면서 상대도 강해지고 수술 여파도 있고 그래서 좀 헤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뚝선배에서 전개를 나름 잘 풀고 6착을 했는데 예전 같은 그 치고 나오는 폭발력을 못 보여주었습니다. 직전 1400m 일반 경주는 선두에서 점점 뒤로 밀리면서 전혀 걸음이 안 나오는 모습이었고 훈련 시 상태감은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능력만 나온다면 착순권은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고 훈련 상태감도 좋긴 하지만은 최근 보여준 경주력이 너무나 좀 불안하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네이디 켈리입니다. 작년 뚝선배 3착 이후에 꾸준히 대상 경주라든가 특별 경주 위주로 출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네이디 켈리는 선행 유리형 마필이고 선행을 못 가더라도 한 3열 4열을 돌더라도 단거리는 버티는 뚝심은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모래를 못 맞죠. 앞선을 못 가면은 그대로 좀 절전을 펼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1400 경주라도 앞선 공략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버티는 힘은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 같은 순발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발력 자체도 떨어진 모습이라서 참고 탄다고 탄력이 나오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네이디 켈리도 좀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참 좋은 친구입니다. 이 마필도 머스킨맨 자마입니다. 문정긴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기성을 할 예정입니다.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는데 일반 경주 안 나간 이유는 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를 준비를 한 겁니다. 길게 준비를 하면서 오직 요 포인트를 출전 포인트를 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로 맞춘 겁니다. 작년도 안말 상관경주 경기도지사배에서 4착을 했고 코리안 오크스 3착, 누나 스테이크스 2착을 하면서 3세 시즌에서는 그래도 참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이고, 그러니까 상관 경주 끝나고 아무래도 이제 좀 힘들게 달려왔고 그리고 자잘한 부상, 다리에 자잘한 부상도 있고 그래서 공백을 두고
원래 2군 이제 성군을 해서 좀 출전을 했는데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뚝선배에서 8척을 했고, 이 마필은 그동안 선행을 가면 확실히 센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선행을 못 가더라도 선행마 외곽에 붙거나 선행마 뒤에 붙어서 좀 외곽 돌면서 선입 전개를 했을 때도 자기 능력이 한 8, 90%는 보여주는데, 그래도 100%는 선행을 갔을 때 자기 경주력의 100%를 보여주는 마필이고, 대선 경주에서는 이제 선행을 가거나 선행을 못 가거나 아니면 선행을 가려고 힘을 썼어요. 초반에 힘을 좀 많이 써서 가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겼는데, 앞선 전개 시 그래도 최고로 좋은 성적을 나오는 마필이고, 이번에는 순발력이 뛰어난 마필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전개가 변수가 됩니다. 능력 자체는 착순권은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옐로우캣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마필은 김태희 기수가 꾸준히 탔죠. 그리고 김태희 기수가 뭐 성적을 못 거둔 건 아닌데 그래도 결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을 보였고, 이 와일드캣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인디밴드의 와일드캣, 그러니까 목에는 상당히 스피디하고 북에는 상당히 좀 스태미너적인 그런 혈통입니다. 이걸 배합이 잘 물려받았다면은 적절하게 물려받았다면 상당히 좋은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뛰면서 5차기에 벗어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꾸준함이 강점입니다. 그동안 일반 경주만 뛰다가 직전 KNMB의 첫 대상서 4착을 했고, 인도 트로피에서는 3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앞말하고 내측 펜스 사이와 그 상대마다 그 내측 공간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앞말이다 보니까는 앞말들은 좀 겁도 있고 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못 뚫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외곽 전개에서 취입을 했으면 훨씬 나은 성적을 보여주었을 거예요. 인도 트로피에서도. 그리고 직전 이 일반 경주 첫 장거리 1900에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도 4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마인 인디밴드가 거리 적성 자체가 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1900에서도 적응력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단거리가 좀 더 나은 마필로 판단이 되고 적정거리인 1400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인데 최근 취입으로 타니까는 은근 취입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참고 취입력 발휘를 하면서 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마방의 작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거리 강점이 있고 최근 걸음의 신장세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옐로우캣도 착순권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고, 특히 1400 많이 뛰었죠. 6전을 뛰면서 2승에 2착 2회 3착 1회를 할 정도로 거리 강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나누트입니다. 한센의 자마이고 문센기수가 훈련을 하는데 3세이다 보니까는 부중에 이점이 있습니다. 단거리에서 이제 4연승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 이제 2군 성군에서 두 번의 경주에서는 선행을 갔는데도 아쉬운 성적을 보였어요. 워낙 순발력이 뛰어나서 선행은 나누트 아니면은 라운드 스퍼트가 갈 가능성이 높은데 게이트에 의해서 달라질 겁니다. 인게이트 받는 마필이 무조건 유리하죠. 그리고 설령 선행을 가더라도 상대들의 압박이 강해서 이겨내긴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복병마인 원더풀 키티입니다. 저는 이게 상군마예요. 지금 1군마들하고의 싸움인데 상군마가 원더풀 키티와 윈드 하이가 있는데, 원더풀 키티 같은 경우는 박태준 기수가 정담에서 타고 있고 1400에서도 1분 24초 0으로 두 번째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 빠른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고, 작년도 이번 경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바에서 라운드 스퍼트가 2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신차로 3착을 했어요. 이마필이. 이마신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라운드 스퍼트한테. 그리고 그 경주를 살펴보면 끝까지 안 서두르고 참았던 게 신의 한 수였죠. 끝까지 참았습니다. 박태준 기수가. 그러면서 탄력을 보여주면서 상대들은 무리를 했고 3착을 해서 반사 이익을 받는데, 이번에도 그런 전개를 한다면은 상대들은 분명히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경주이다 보니까는. 그렇다면 이마필이 그때와 똑같이 끝까지 참고 뛴다면은 적어도 3복의 배당 마필은 저는 원더풀 키티를 보고 있습니다. 1, 2등은 솔직히 힘든 전력이고 적어도 3착은 노려볼 만한 마필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윈드하이입니다. 5세 마필이고 상군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라 이번에는 좀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방송을 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전력상 처진다 이런 마필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그 마주분들하고 그리고 조교사분들하고 친분이 좀 두터워요. 근데 그 마주분들이 제일 싫어하거나 조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 똥말이라는 마필입니다. 자기 새끼고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남이 똥말 하면은 정말 듣기 싫어요. 그건 일반 사람들도 똑같죠. 내 자식이 뭐 누가 뭐라 하면 싫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절대 안 해요. 그 심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력상 처진다, 열세다, 아니면은 뭐 힘든 싸움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방송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대박 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